살면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이번 이야기는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야. 그리고 조금 짧아. 귀신 이야기라고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 때는 내가 상병 사무봉일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있던 부대는 아예 위병소만 전문적으로 서는 소대가 따로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소대에 있었어. 군대 다녀온 많은 남자들, 그리고 군대에 남친이 있어서 면회 다녀온 여자들. 위병소가 뭔지는 알지? 그 부대의 대문 말이야. 내가 있던 부대는 그 바로 옆 철책 하나 건너 간부들이 생활하는 아파트가 있어.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날 나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근무 타임을 가지고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어. 솔직히 새벽의 위병소는 낮의 위병소와는 좀 달라. 서는 위치는 같은데 낮 시간과 같은 그런 위압감은 없어. 일단 총을 어깨에 걸쳐 메고 껄렁한 자세를 하고 후임 혹은 선임과 수다 떨기 바쁘거든. 안 그래? 내가 있던 부대만 그런 거야? 아무튼 그늘도 난 후임병과 서로 수다를 떨고 있었지. 그때 내 선임이었던 위병조장은 안에서 자고 있었고 말이야. 위병소 촌순찰은 간부들이 안 돌고 다른 중대 아저씨들이 돌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들 눈 감아주고, 우리는 가끔 그 아저씨들 순찰일지 대신 써주고 하는 공생관계에 있었거든. 아무튼 순찰도 다 지나간 시간이겠다. 난 본격적으로 후임과 노가리를 까고 있었지. 그렇게 서로 낄낄거리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후임놈이 내 이야기에 고개를 뒤로 젖혀가면서 웃다가 간부 아파트 옥상에서 뭔가를 봤나봐. 갑자기 웃음을 딱 멈추고 그쪽을 쳐다보는 거야. 갑자기 잘 웃던 놈이 왜 이러나 싶어서 나도 후임을 따라서 시선을 간부 아파트 옥상으로 돌렸어. 그런데 옥상 위에 어떤 그림자가 툭 튀어나와 있는 거야. 내가 위병소를 하루 이틀 근무 서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잘못 봤을 리는 없거든. 확실하게 간부 아파트 옥상 위로 어떤 그림자가 툭 튀어나와 있는 거야. 처음에는 저게 뭔가 싶었어. 혹은 어떤 간부가 뭐를 세워놓은 게 아닐까 하는 추측까지 할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 후임놈과 서로 저게 뭘까 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갸 하고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그 그림자가 간부 아파트 옥상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 나와 내 후임은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지. 확실하게 들려온 그것은 사람의, 그것도 젊은 여자의 비명소리였거든. 갑작스럽게 들려온 젊은 여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간부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진 그림자. 난 황급하게 위병조장과 위병사관에게 보고를 하려고 몸을 돌렸는데 갑자기 위병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위병조장이랑 위병사관이 동시에 뛰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근무를 서고 있던 나와 후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야, 방금 그 비명소리 뭐야? 우리만 들었던 게 아니었던 거지. 새벽을 찢어놓는 젊은 여자의 비명소리를 나와내 후임 그리고 위병조장과 사관까지 전부 들은 거야. 그때 위병사관이 사태가 안 좋다는 것을 느꼈는지 바로 위병소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어디인가 전화를 거는데 아무래도 우리 부대 사령실에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 근데 위병사관이 들어가고 진짜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사령실 쪽에서 내려오는 랜턴 불빛 2개를 발견했어. 당직 사령하고 당직 부관이었지. 당직 사령이 뭐냐고 물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할게. 그 부대를 야간에 책임지는 대빵을 말해. 간단하지? 당직 사령과 부관이 우리한테 오자마자 하는 말은 위병조장과 똑같은 말이었어. 방금 그 비명소리는 뭔가. 그 비명소리가 사령실까지 들렸던 거야.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사령실에서 사령이 직접 내려올 정도로 컸다니까. 그래서 일단 나는 밖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수였기에 상황을 보고했지. 물론 노가리 까고 있었다고는 절대 말 안 했어. 이거 걸렸다간 근무 태만으로 영창 가거든. 아무튼 상황 보고를 끝내자 사령은 위병사관과 나를 데리고 그 그림자가 추락한 간부 아파트 쪽으로 향했어. 위병조장과 내 부사수는 남겨두고 말이야. 사령이 그 그림자가 떨어진 위치를 확인해야겠다면서 이번만 근무지 이탈을 눈감아 준다고 말을 했기에 난 그저 조용히 우리 3명은 그곳을 향해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어. 그리고 간부 아파트로 향하는 쪽문을 열고 그림자가 떨어졌던 위치에 도착했어. 당직 사령과 위병사관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분명히 나랑 후임이랑 둘이서 옥상에서 그림자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흔적조차.
진짜 사람이 아니라 무슨 판때기 이런 거라고 해도 떨어지면 그 파편이라던가 혹은 그 판때기 자체가 보여야 될 텐데 청소를 한 것처럼 정말 깨끗한 거야. 난 그 자리에서 얼빵지게 옥상하고 바닥만 번갈아 쳐다보고 당직 사령이랑 위병사관은 여기가 맞냐고 확실하냐고 다그치고 그런데 확실하게 그 아파트 맞았거든. 왜냐면 간부 아파트 중에서 제일 층수가 낮은 아파트였거든. 당직 사령이랑 위병사관은 좀 더 주의를 순찰해보겠다고 나보고는 근무지로 되돌아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찝찝한 마음과 장소를 뒤로하고 근무지로 되돌아왔어. 그리고 당직 사령과 위병사관이 다시 되돌아온 건 2시간 정도가 지난 뒤였지. 수확은 없었어. 간부 아파트 단지를 샅샅이 다 뒤졌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깨끗한 모습만 보였다는 거야. 그리고 당직 사령은 나보고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말하곤 껄껄 웃으면서 사령실로 되돌아갔지. 망할 진짠데. 당직 사령이 올라가고 위병사관과 위병조장 그리고 나와 후임 4명은 서로 이게 뭔가 싶어서 멍하니 그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되돌아가서 잠을 청했지. 찝찝했지만 군대라는 게 내가 맘대로 뭘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는 곳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음날 간부들 퇴근 시간에 근무를 서고 있다가 간부 아파트로 가는 간부님들께 여쭤봤는데 그날 새벽에 비명소리를 들은 간부들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럼 그날 새벽에 나와 후임이 본 그림자는 무엇이고 위병실 안에 있는 위병사관과 위병조장 그리고 사령실의 당직사령과 당직부관 그리고 나와 내 후임이 들은 비명소리의 정체는 뭐였을까? 그때 그날 새벽에 울린 비명소리 분명히 젊은 여자 비명소리였는데 그리고 그 비명소리의 비밀은 내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밝혀지지 않았어. 이번 이야기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야. 전편에 내 군대 얘기를 해줬으니 이번에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차례인 것 같아. 친구 A군은 담력이 굉장히 강해. 어지간한 무서운 거는 이 친구에게 코웃음 받게 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담이 강한 친구가 있어. 이놈도 성이 최신데 최군이랑 헷갈릴 것 같으니까 최이라고 표현할게. 이 최이는 담력도 강한데 오컬트, 미스테리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왠지 자기 담력이 세니까 오히려 이런 걸 더 찾고 즐기는 것 같아. 그러던 최군은 우연찮게 폐가 한 군데를 알게 되었대. 폐가 체험. 다들 알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거라는 것. 귀신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진짜 극단적으로 싫어한다고 해. 그런데 최이는 찾아낸 폐가에 들어갈 생각을 한 거지. 원래부터 이놈이 폐가, 폐기업 폐병원 이런 데를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그랬나봐. 옛날에 공포클럽, 카페 이런 데도 가입해서 막 그런 데 체험 돌아다니고 그랬다는데. 나도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진짜 사람이 갈 곳이 못 되던데. 암튼 그렇게 폐가를 깐 최이는 폐가라고 하지만 그 멀쩡한 겉모습에 완전 실망을 금할 수 없었대. 폐가하면 그 쓰러져가는 모습에 건물을 연상들 하잖아. 그런데 이 건물은 너무 멀쩡한 데다가 상태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빈짓. 하지만 최이는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 마음을 고쳐먹었대. 겉에서는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 건물의 내부는 그래 이게 폐가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망이었대. 구멍이 뻥 뚫린 거실 바닥, 내려앉은 천정, 다 박살난 문짝과 창문 등. 아무튼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아무튼 내부의 모습에 흡족함을 느낀 최이는 집안의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다녔는데 유독 한방만 방문의 상태도 좋고 좀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더래. 그 담력 강한 놈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방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 밖과는 사뭇 다를 정도로 상태가 좋은 먼지만 내려앉은 방이 하나 나오더래. 그리고 조금 괴기스럽게도 방 한가운데 항아리가 하나 놓여져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항아리에 호기심이 동한 최이는 그 항아리를 집어들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 그 항아리 안의 내용물은 쌀이었대. 생쌀. 그리고 그 쌀을 손으로 한 움큼 움켜쥐는 순간 자신의 뒤쪽에서 쌓은 기운과 함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최이는 허겁지겁 항아리를 다시 방 중앙에 내려놓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대. 자,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담력 강하고 세 보이는 최이가 볼 때마다 점점 말라가고 자꾸 어디 한 군데씩 다쳐서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상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할까 말까 머뭇거리더니 이내 폐가 체험을 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꾸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리게 되더래.
담력이 센 네가 그 정도면 정말 장난 아닐 거라며 나와 내 다른 친구들은 웃었었지. 근데 최희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우리는 웃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 잠자리에 자려고 누우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고 귓전에서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뛰노는 소리가 들려온대.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귓전에서 깔깔거리고 나면 자기들끼리 뭐라고 꿍얼꿍얼거리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건 괜찮대. 견딜 수 있는데 딱 못 견디겠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가위에 눌려 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시선을 돌리면 한 10살 남짓한 남매로 보이는 듯한 꼬마 아이 둘이서 최희를 빤히 쳐다보고 씩 웃으며 최희의 손가락을 질겅질겅 씹고 있더래. 이 이야기까지 들은 우리들은 진짜 그 공포심에 헛숨을 들이쉬었고 최희는 얼마 뒤에 유명한 무속인에게 굿을 받고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나중에 최희에게 무슨 귀신이 붙었던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기가 붙었었대. 굶어 죽은 귀신들을 아기라 불러. 그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그 방 안에 쌀을 담은 항아리를 넣어서 아기들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그걸 최희가 건드리고 안에 있는 쌀까지 건드려서 아기한테 시인 거래. 그 쌀을 집은 순간 최희마저 그 쌀과 같은 음식으로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희들도 폐가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나와. 특히나 쌀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면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이번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첫 여행을 떠났었어. 다들 그런 경험들 있을 거라 생각해. 첫 여행을 떠나기 전날 엄청 설레이고 잠도 막 안 오고 그랬어. 나도 여행은 아니었어. 엄청 설레고 어서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고 막 그랬거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당일이 되었어. 우리가 향한 곳은 경기도의 한 계곡이었어. 고등학생 4명으로 구성된 나랑 안군과 김군과 정군 이렇게 4명이서 여행을 떠났어. 여기서 나오는 김군과 정군은 그때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이야. 그렇게 출발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목적했던 계곡에 도착했어. 사실 여름하면 바다지. 난 계곡도 좋아하는데 바다가 더 좋아. 아무튼 난 바다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그래서 내 의견은 묵살당했지. 그래서 계곡으로 정해진 거야. 그렇게 계곡에 도착한 우리는 바글바글한 인파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진짜 사람 엄청 많았거든. 좀 늦게 도착한 우리는 텐트를 칠 만한 장소도 없었고 깨깍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 고개를 저었지. 나랑 김군, 전군은 애들 진짜 싫어하거든. 특히나 6살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이것들은 귀여운 맛도 없고 막상 정한 목적지가 이 모양이어선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가져온 텐트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았어. 텐트 칠 자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서로만 바라보면서 어쩔까 고민을 계속했지. 지금 와서 다른 곳을 가자니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 그래서 우린 일단 또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어. 진 사람이 여기 남아서 짐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근처에서 자리를 찾아보기로 했거든. 그렇게 다시 가위바위보가 시작됐고 내가 졌어. 난 혼자서 외롭게 이곳을 지켜야만 했지. 그렇게 날 이긴 내 친구놈들은 그렇게 근처의 다른 자리를 찾아보기 위해 날 버려두고 그곳에서 떠나갔었어. 혼자서 외롭게 짐을 지키고 있자니 이미 계곡의 자리를 잡고 뛰놀고 있는 애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렇게 혼자서 짐을 지키고 있게 된 지 한 1시간? 2시간 좀 안 되게 걸렸나? 김군과 전군이 돌아왔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야. 바리야. 여기서 상류로 조금만 올라가면 자리 좋은 데 있다. 주위에 텐트도 별로 없어서 자리로 하기 딱이야. 정말 괜찮은 자리를 찾았는지 김군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그것이 비쳐 보였어. 멋진 놈. 자리를 찾아낸 김군과 정군은 따로 자리를 찾아 나선 안군에게 전화를 해서 되돌아오라고 말을 하고는 일단 자리를 찾았으니 이동을 해야 하니까 내가 지키고 있던 짐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군도 도착했고 우리는 김군과 정군이 찾은 곳으로 이동을 했어. 그리고 약 10여 분을 걸어 김군과 정군이 찾은 자리에 도착했지. 정말 텐트도 한 2개 정도밖에 없고 애들도 없고 우리가 놀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어. 우린 모두 얼굴에 한박꽃을 피우면서 텐트부터 치기로 했지. 근데 안군의 상태가 이상한 거야. 미간을 찡그리고 뭔가 좀 기분 나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위를 쭉 둘러보더라고. 야,
여기밖에 자리 없어. 안군의 시야에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포착이 됐었나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정말 다른 자리를 찾아 움직이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지. 더 이상에 물러설 곳이 없는 이 와중에 안군의 말에 일일이 반응을 할 수 없어서 우린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지. 근데 안군의 말이 딱 뭐가 보인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라는 대답을 해주더라고. 하지만 나랑 김군, 전군은 그런 것만 안 보이면 괜찮다고 우겨서 겨우겨우 안군을 설득했지. 그리고 우린 그 상류 쪽에 자리를 잡았어. 그리고 신나게 놀았지. 저녁도 직접 해먹고 그렇게 신나게 놀고 밤이 되자 우린 각자의 가방에서 술을 꺼내기 시작했어. 왜? 놀러 가면 술은 당연한 거 아냐? 소주며 맥주 등등이 각자의 가방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고 바로 술자리로 이어졌지. 여담이지만 내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술이 가장 세. 그날 4명의 가방에서 나온 술의 총 합이 대략 소주 15병에 맥주가 9병인가 됐을 거야. 그걸 들고 계곡을 탔어. 미쳤지? 어차피 주위에 텐트도 몇 개 없겠다. 우린 정말 신나게 술을 펐지. 재밌게 놀았고 이런 술자리를 가져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완전 신난 거지.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던 중 김군이 자긴 더 이상은 못 마시겠다면서 지지를 선언했어. 그리고 뒤에 이어서 정군도 백기 들고 항복, 나와 안군만이 남았지. 김군과 정군은 텐트에서 잔다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고 나와 안군은 그래도 챙겨온 술인데 조금이라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잔을 기울였어. 그리고 그렇게 한창 술을 푸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안군에게 질문을 했었어. 아까 왜 그런 거냐고. 내 물음에 안군은 잠깐 골똘히 생각을 해보더니 이내 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주었어. 별거 아니고 그냥 이리와 하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야. 순식간에 몸 안에서 알코올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 재밌게 놀려고 온 곳에서 환청이라니. 근데 안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나쁜 귀신은 아닌 것 같아. 나쁜 귀신이었으면 아까 우리가 놀 때 고지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는 속으로 참 고마운 말이네. 안군아. 그런 식으로도 안심을 시켜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더 마신 나와 안군은 늦은 새벽에 텐트로 되돌아가서 잠들었어. 아무 일 없었냐고? 응. 아무 일 없었어. 정말 평화로운 밤이 지나가고 지옥 같은 아침이 찾아왔었어. 그놈의 숙취가 뭔지. 정말 술 마신 다음 날은 귀신보다 숙취가 더 무서워. 아침이 돼서 숙취에 고생한 우리는 가까스로 속을 달래고 또 놀았어. 2박 3일 일정으로 놀러 왔었거든. 그러니까 또 놀아야지. 더불어서 김군과 전골에 빛나는 외모와 뻐꾸기로 다른 텐트의 여대생 누나들을 섭외해서 같이 놀았지. 아, 물론 잠은 자기 텐트에서 잤어. 그렇게 여대생 누나들과 신나게 놀고 나서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김군이 부스스 일어나는 거야. 김군 바로 옆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나는 그걸 느끼고 깨고 말았어. 어디 가냐고 했더니 볼일 보러 간대. 하긴 밤중에 일어나면 볼일밖에 더 있겠어. 그렇구나 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야. 한 번 깨서 그런가 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첨벙 뭔가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어. 그것도 상당히 부피가 있는 무엇인가가 말이야.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 왜냐면 김군이 방금 나갔었으니까 말이야. 여대생 누나들이랑 뻐근하게 술 한잔 걸친 상태라 이놈이 볼일을 보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빠지기라도 했나 싶어서 황급하게 애들을 깨워서 김군을 찾으러 나갔지. 자다가 깬 친구들은 왜 그러냐고 투덜거렸는데 대충 상황을 얘기해주자. 애들도 깜짝 놀라서 김군을 찾으러 텐트 밖으로 나왔어. 아니나 다를까. 김군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그 광경에 놀라서 벙쪄 있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안군이었어. 안군은 급하게 계곡 쪽으로 가서 바로 물에 뛰어들었어. 그런데 그거 알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직접 구하러 가면 같이 죽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 그런데 안군이 계곡으로 뛰어들어서 김군이 있는 데까지 갔는데 물 높이가 안군의 가슴께밖에 안 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안군의 키가 175 정도였으니까 수심은 한 130m에서 140m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였다는 거지. 그렇게 김군을 물 밖으로 끌고 나온 안군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김군의 따귀를 여러 차례 후려쳤어.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린 김군을 보고 우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그런데 김군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주위를 황급하게 둘러보면서 말하는 거야. 에이 누나는 우리랑 밤에 같이 놀던 누나 중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김군의 모습에 우린 어이가 없어서 신명나게 김군을 두들겨 팼어. 물에 빠진 김군을 구해줬더니 이놈은 A 누나를 내놓으려고 하더라고. 잠시 후 진정이 된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김군에게 따지고 들었어. 까딱하면 친구 하나를 잃을 뻔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전군이 누나들 텐트에 가서 A 누나 포함해서 전원이 다 있는 걸 확인하고 오자 김군의 표정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이내 자신이 왜 물에 빠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었어. 밤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김군은 텐트에서 나와 볼일을 보는 곳으로 가고 있었대. 그리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던 도중 무심결에 계곡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김군이 빠졌던 위치에 사람 팔 하나가 나와 있더래. 그래서 누가 물에 빠졌나 하고 사람을 부르러 가려고 하는데 그 팔이 있던 곳에서 A 누나가 나오더래.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진 것 같은 모습에 김군 앞뒤 안 가리고 계곡으로 향했다고 하더라고. 김군이 같이 놀 때에 그 A 누나한테 많은 호감을 보였거든. 거기까지 들은 우리는 그러다가 너도 죽으면 어쩌려 했냐,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느냐 맞다그 쳤어. 그때 김군의 말은 나도 머릿속으로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내 멋대로 뛰어들었어. 라고 말이야. 그런데 막상 뛰어들어왔더니 이상하더래. 물이 자신의 가슴 팍팍에 안 오는데 A 누나는 진짜 깊은 수심에 빠진 것처럼 미친 듯이 허우적대더래.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김군은 그대로 몸을 돌려서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발목을 붙잡고 뒤로 확 잡아 당기더라는 거야. 진짜 사람의 악력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양 발목을 꽉 잡힌 김군은 그 얕은 수심에서 빠져서 허우적댄 거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수심은 얕은데 양 발은 바닥에 닿아 있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허우적대던 중에 우리들이 발견해서 살아나게 된 거라고. 김군의 설명이 끝나고자 안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 그럼 누구라도 혼자 나오길 기다렸던 건가? 그때 당시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면 안군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아무나 나랑 한 명만 같이 가자가 아니었을까 해.